그다음에 이제 배당소득. 근데 이제 배당소득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뭐 나는 뭐 투자도 안 하기 때문에 뭐 배당소득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면은 배당소득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비즈니스. 그러니까 회사를 설립했을 때요. 개인 비즈니스 말고 회사를 설립해서 배당이라고 하는 형태로 자금을 인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배당에 대해서 배당 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향후에 이제 비즈니스 할 계획이다 그러면 요 배당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투자를 통해서 배당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도 뭐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투자는 보통 이제 TFSA나 RRSP를 통해서 하니까 그렇게 배당 소득이 나오진 않죠. 뭐 그런 데서는. 그렇지만 이제 non-resident, 그러니까 non-resident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non-registered, 그러니까 그러한 TFSA, RRSP 말고 별도의 계좌를 통해서 투자하면은 거기서는 이제 이런 슬립을 보내줘요. T3, T5, T5013 이런 슬립을 그 은행이라든지 투자기관에서 보내줘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발생한 배당소득 신고해야 되죠. 요거는 이제 TFSA나 RRSP 계좌가 아니라 별도의 그 저거죠. 별도의 그 등록되지 않은 계좌. 예. 자금이 너무 많으면 이제 그런 그 계좌 말고도 별도로 만들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는 이제 별도의 계좌, non registered account. 근데 이제 이 배당은 또 좀 복잡한 게 뭐 그냥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 어려우니까 그냥 흘려 들으세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이런 게 있나 보다라고만 아셔야 되지. 여기서 뭐 다 100%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 보면 이제 배당이라는 건 그로스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로스업은 뭐냐면은 배당이라는 건 실제 여기 회사에서 받는 거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가 과세된 자금을 나눠주기 때문에 법인세 또 내고, 개인은 또 개인 배당 소득에서 신고해서 내고, 그러면 이중과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그로스업이라고 해서 소득 금액을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좀 올려서 더해요. 왜냐하면 세금을 냈기 때문에 세금만큼 올려서 더한 다음에 올려서 과세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디비던 텍스 크레딧이라고 해서 배당세액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소득에서는 올려놓고 나중에 세액에서는 빼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다 이해할 수는 없고, 아,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셀러리 대 배당, 그러니까 급여 대 배당은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회사로부터 그 개인이 자금을 인출할 때 이제 급여로 가져갈 수도 있고 또 배당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유리한가를 선택하실 필요가 있어요.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은. 그래서 그러한 이제 디시전에 대해서 이제 보통 이제 회계사 분들하고 상의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만든 동영상에 보면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요 급여냐 배당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만든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배당 소득까지 했고요. 자, 이자 소득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non-registered TFSA나 RRSP 말고 별도의 비등록 계좌를 통해서 운영을 하면 거기서 이자 소득이 나오면 요 T슬립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와요. 보통 50불 미만은 안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불이 넘어가는 경우만 오는데, 아무튼 뭐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죠. 예. 아, 요 그림도 좀 복잡한 건데, 요것도 이제 제가 급여냐 배당이냐 할 때 많이 설명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뭐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데, 한마디로 급여로 가져가나 배당으로 가져가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로스업을 하냐고 하면은 그 여기 이 회사 입장에서도 세금을 내고 개인 입장에서도 세금을 내서 이중과세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세금을 좀 법인세에서 한번 냈으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좀 세금을 줄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배당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근데 배당세액 공제를 하려면 요 그로스업이라는 거를 해서
좀 금액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건데 어차피 그 경제 공동체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회사를 통해서 급여로 가져가나 회사를 통해서 배당으로 가져가나 큰 그림에 있어서는 이제 동일하다. 전체적인 세금. 왜냐하면 법인세에서 한번 내고 소득세에서 한번 내는데 그걸 합쳐보면 급여로 가져간 것과 동일하다.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이건 이제 이론적인 얘기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약간 차이는 있죠. 급여로 가져가냐 배당으로 가져. 배당으로 가져갈 때 가장 큰 차이점은 CPP를 안 낸다는 거죠. 급여를 가져가면 CPP를 내야 되는데 배당으로 가져가면 CPP를 안 내니까 CPP 안 내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다음에 급여로 가져가면 이제 여러 가지 세제상 혜택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RRSP 한도가 늘어난다든지 뭐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차일드 케어 익스펜스를 공제받는다든지 이제 그런 거 또 뭐 저게 또 있죠. 이사를 하면은 이사 비용 공제할 때 보는 게 이제 급여 소득과 사업 소득이거든요. 그래서 이사 비용 공제하는데 이제 배당으로 가면 이제 그런 건 없죠. 그렇지만 CPP 안 낸다. 이제 그게 이제 큰 차이점이죠.